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강의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이게 강의해드릴 건데 고객들이 왜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자꾸 가입하는 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생명보험은 예전에 나왔을 때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손해보험은 돈을 안 돌려주잖아. 손해보험도 적립형 보험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자꾸 재산보험 같은 경우 보장은 강화가 됐지만 나한테 돌려받는 저해지 이런 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없어진다. 고 당장 필요에 맞지 않죠. 이거는 시기적으로 사람이 실질적으로 당관리가 손해다. 못 받는 손해다. 이득이 없어. 언니 아까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면 그 보험은 금융상품이잖아요. 보험도 자산이긴 하잖아요. 그 말은 just 보험을 자산으로 안 느끼네요. 비용으로 느끼네요. 그 말은 고객이 보험을 자산으로 안 느끼고 비용으로 느끼는 거구나. 그러면 자산으로 느끼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하고 계신 거 지금. 그러면 주식 질문해 볼게요. 자, 그 좀 수익률 난 주식 하나 공개할 만한 거. 이건 나 수익 났다. 이 주식 하는데 종목은 뭐예요? 엔비디아의 오. 그러면 현재 그 가치가 얼마예요? 13. 그러면 그거 얼마짜리예요? 지금 얼마 갖고 있어요? 300만 원 정도? 많이 샀어야 되네. 자, 그러면 손해보험 하나 상품 뭐 하나 갖고 있잖아요. 얼마짜리예요? 손해보험 상. 저지 그때 하나만 딱 얘기하면 나 이거 10만 원짜리. 자, 여기서 뭐 차이 났어요? 뭐가 차이 났어요, 지금? 지금 되게 중요한 걸 나왔는데.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1년으로 따지면 180이잖아. 20년, 10년으로 따지면 지금 엔비디아 주식 300 얼마라고 했을 때 현재가 기준이죠. 현재 자산이 300 얼마 된 거잖아요. 얼마 때 샀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한 주가 아예 몇 주 산 거예요? 한 주에? 아무튼 몇 주를 얼마에 사서 저 가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험은 1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몰락보험 얘기한 거죠. 몰랐거든요. 몰락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내 가지고 얼마가 됐다가 안 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치로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험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셔서 보험을 자산으로 느끼고 가치로 느끼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험을 되게 선호해요. 되게 선호하고 설계사님보다 많이 알아요. 진짜 그런 분들은. 핵심들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상속 설계를 진행을 하는 이유가 상속 설계는 상속 자산이 필요한 분들이 가입하잖아요. 상속 상품을 보험으로 가입하면 비용을 안 느끼고 자산으로 진짜 느껴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가입이 쉽고 TOT들이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TD라고 연봉 5억이 넘는 사람들인데 쉬워요, 그거는. 그럼 고객이 자산으로 느끼니까요. 보험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분 RP, 그 롤플레이라고 하는 RP라고 보면 이 보험을 자산으로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럼 보험을 자산으로 느끼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딱 계획했을 때 보험 얼마 가입하고 계세요? 보험 얼마짜리 있으세요? 한 달에 17만 원이요, 7만 원이요, 34만 원. 그러니까 비용 얘기, 월 비용. 주식으로 치면 나 이거 엔비디아 쓰면 나 27만 원이요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가 돼가지고 몇 주 샀더니 300만 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코스트로 사는구나. 근데 보험은 자산이에요. 금융상품이에요. 금융상품은 자산이에요. 심지어 대출 받은 것도 자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부채도 자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부채도 자산인데 어떻게 보험이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우리는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보험은 자산이니까 이 보험은 얼마짜리야를 얘기할 때 올납보험료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펜더스가 좀 이게 하면 아직은 못 만들어냈지만 보험 경력 기반으로 보험에 대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경력 기반으로 유병자, 사망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나이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1세부터 100세까지 암으로 치면 28개의 암 진단 코드별로 질병 예병자 사망자 수가 나와요. 그러면 37세의 남성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이대별로 그럼 확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안징은 3천만 원 가입했으면 실제로 받을 예상 보험금 확률이 나오잖아요. 확률 통계 기반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입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암 진단금의 가치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난항이 좀 겪어요. 왜냐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가치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은 내가 17만 원이 아니라 얼마짜리를 그러니까 이제 3,742만 원으로 나왔어. 이게 병력을 기반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예상 보험금인 거예요. 1,742만 원 나왔어. 라고 예상 보험금을 이제 저는 이제 병력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근데 아직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은 만약에 17만 원짜리를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 그중에서 암진단금 하나 있다고 쳐요. 암진단금 담보가 한 2, 3만 원 했겠네요. 3만, 4만 원. 그럼 그걸 했을 때 보험금 얼마 받아요? 1,000만 원 받아요? 그럼 1,0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3만 원 내고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너는 암보험 얼마짜리라고 했을 때 3만 원이 맞아요? 1,000만 원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1,000만 원이 맞아요. 보험의 가치는 보험금이에요. 확률이 100%가 아닌 거잖아요.
연금보험이 팔기 쉬운 거는 연금보험은 요즘 얼마 내면 얼마를 받는다 확정 금액 뜨잖아요. 가입 시에. 얘는 30만짜리 가입하더라도 나 2억 4,400, 200, 그러니까 2억 4,200만 원짜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억 4천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연금은 왜 이걸 그렇게 생각하냐면 100%의 확률이잖아요. 내가 100%의 확률. 이거 무조건 받잖아요. 초과해서 받잖아. 오래 살면. 근데 암은 100%의 확률이 아니니까 자꾸 내가 아니라고 인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뭐 10명 중에 4명 떠나서 원래 확률은 이론이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거나 못 받거나예요. 0 아니면 100이라고 치면 그냥 나는 1억짜리 연금을 저기 안보험 3천만 원 가입했으면 3천만 원인 거예요. 가치는 받잖아요. 안 걸리면 못 받는 거고 0 아니면 3천인 거예요. 안 걸리면 못 받고 받으면 3천이야. 근데 뭘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인생에 그래 결심했어. 나나나 3천만 원 받겠어요? 아니면 안 걸리고 안 받겠어요? 안 걸리고 안 받고 싶잖아요. 이제 걸렸으면 3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걸렸는데 3천으로는 택도 없을 수 있거든요. 3천 택도 없을 수도 있어요. 3천이 시작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안 걸린 사람한테 이런 농담하면 화낼 거예요. 네가 그 고통을 알아? 이런 거 갖고 지금 너네끼리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니? 암 환자 지금 고통을 알아? 아이 그 고통은 3천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절대 안 받죠. 저는 3억이어도 안 받고 싶은데 안 걸리고 싶은데 30억도 저는 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아마 안 걸리고 싶어요. 절대 얼마나 아픈데 주변에 암 환자 없으셔서 그래요. 엄청 괴로워요. 심리적으로도. 자, 그러면 암이랑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내냐가 아니라 이 가치. 예를 들면 내가 막 담보를 17개를 가입했어. 그 보험금 합산액의 가치예요. 어떻게 보면 확률을 이제 제외하고 받을 확률을 제외하고는 그 합산액의 가치예요. 뭐 10만 원 가입했는데 증권에 있는 가입된 담보 합계들 물론 이제 여기 약관에서 이거 매회당 이런 거 빼고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 매회당 뭐 면책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가입 증권상의 오른쪽에 있는 합산 금액 있잖아요. 그거 가입할 때 맨 위에다가 그 계산기 다 해가지고 뭐 담보가 700개다. 담보 700개가 아니라 70개 가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70개 다 해가지고 맨 합산 금액 딱 적어주세요. 또 다 걸리면 얼마 받아. 다 걸리면. 다 걸리면 다 받죠. 원래 보험 가입할 때 다 걸렸을 때 이거 걸렸을 때 받으라고 가입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받긴 한데 다 걸리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하나도 안 걸릴 확률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그건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 얘기할 거면 우리 카지노 얘기해야죠. 근데 지금 그 얘기 아니라 보험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산 가치. 보험에 대한 자산 가치는 몰락 보험료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받았을 때 얼마냐가 가치예요. 네, 근데 확률이 높은 것들은 있잖아. 암 진단금은 진짜 확률 높잖아요, 요즘. 유사암과 소외암은 확률 더 높지 않아요? 그럼 안 진단금, 그러니까 그럼 담보들 중에서 확률 제일 높은 게 지금 뭐예요? 사망보험 그래 100%네. 누구니까 누구나니까 3억 1등. 그래 연금이나 사망보험 빼고 얘네들 100%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문정현님. 뭐. 죄송해요. 뭐 얘기까지 있죠? 그럼 재산보험 중에서 확률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암, 질병수술비, 질병후유장애, 질병후유장애, 질병수술비, 암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질병후유장애, 질병수술비와 질병후유장애 뭐가 높을까요? 왜요? 왜 질병수술비? 결국 다 질병 후유장애 퍼센트 3%? 3% 이상은 무조건 나오죠. 3% 쉽게 안 나오잖아요. 질병수 일단 뭐 치아 결손만 돼도 나오고 청력 상실도 시력 감소도 그거 안 나오면 안 나오잖아요. 질병수술비 자 그럼 질병수술비 얘기 들어볼게요. 대장 우리마다 보험료 산출 기준이라는 게 보험사의 손해율 기준으로 산출이 돼요. 손해율 기준이다. 여기는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용중수술에 나온다. 그럼 용중수술의 그 확률이 나오면 되겠네. 여기는 용중수술 확률은 인구 중에서 몇 프로가 용중수술 걸린다. 그럼 여기는 아니다. 그래도 손해율에 대한 유율이 중요하다. 이거네요. 그러면 결국 이거 말고 세 번째 답은 또 있어요? 질병후유장애나 질병수술비 말고 가장 높은 거? 입원비. 입원비 높네. 안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오? 평생 동안 입원 안 할 일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러면 자, 평생 동안 입원 안 할 확률, 평생 동안 질병후유장애 안 걸릴 확률, 평생 동안 질병 수술 안 할 확률. 세 중에 뭐가 제일 높을까요? 잘 모르겠네. 전 몰라요. 설명을 받다 이번보다는 안 질병수술이 제일 낫지. 가장 높은 확률이 그러면 입원이에요, 수술이에요, 후유장애. 가장 높은 확률. 수술, 입원 아니고? 자, 보험은 정답이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정답 없어요. 이 통계자료 AI는 물어보면 답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 파는데, 근데 이제 질병 입원 일당 잘 안 파는 이유가 너무 비싸서 안 팔긴 하잖아요. 질병 질병도 안 팔고, 질병 수술비는 수술비 많이 들어요. 많이 팔죠. 가성비가 가성비도 좋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거는 질병 후유장애 아니면 질병 입원이긴 하네. 그 보험사의 손해율로 보면 요렇게 또 설득이 좀 되긴 하는데 질병 후유장애 비싸긴 하니까 질병 일단
비싸긴 하니까. 전 2008년도 영업했잖아요. 그때 엄청 쌌는데, 되게 쌌는데, 똑같이 100세만 개 했을 때 암담보보다도 비싼 보험이 보유장이 비싸지. 질병 입원 일당도. 이번 일당은 3만 원 가입하는데 보험료 거의 3만 원.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보험에 대한 가치를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가치는 비용이 아니라 냈을 때 얼마 받느냐가 가치예요.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답이 질병 입원 일당이긴 해. 질병 입원 일당이 이거 뭐 나이롱 환자도 받잖아요. 질병 입원 일당은 나이롱 환자도 받아요. 아, 나 아파. 질병 걸렸어. 의사 선생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해보세요. 아, 아파요.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도 나와요. 질병은 뭐라도 나와요. 마음 먹으면 상해도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고요, 의사 선생님. 아, 내가 늘어난 것 같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래? 죄롭다고. 그럼 염자인 것 같은데? 안 나오지, 엑스레이는? 아니, 지금 못 걷겠다는데, 뭐, 엑스레이, 염자라도 나오겠죠. 그럼 상해예요. 그러니까 입원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하고자 하고 마음 먹으면 사실 입원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많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질병 입원 일당과 상해 입원 일당 이 두 가지가 질병 입원 일당은 거의 보험금 받을 확률은 100%지 않나? 맘만 먹으면 아 너무 피곤하다 좀 가서 쉬어야겠다 나오잖아요. 그게 병원에 있기 싫잖아요. 그 병원에 얼마나 괴로워요 거기서. 근데 입원 일당이 하루에 한 18만 원 정도 가입해놨으면 어때요? 하루에 18만 원 가입했어요. 네, 저는 18만 원 가입했었거든요. 8만 원 있어야죠. 하루에 18만 원. 설계 살 때 18만 원 가입했어요. 왜냐면 내가 30일 동안 일을 못하면 한 달에 540만 원은 나와야지 내가 생계가 되겠다는 생각에 질병 입원 일당만 18만 원씩 했어요. 진짜. 제가 고객 병인 60만 원 가입. 자, 그러면 제가 질병 입원 일당 얘기했을 때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18만 원이라 얘기 하루에. 한 달에 540만 원 얘기했죠. 완벽하게 이 보험을 자산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와 대박인데 나도 이거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영업했겠어요. 제가 그 뭐지 ROTC로 장교로 전역했거든요. 장교 후배들은 이제 안 먹히지만 부사관 후배들 만나면 뭐해 해야지. 왜냐면 국군 병원에 입원해도 나오니까. 국군 병원은 공짜야 또. 오늘 안 한 달에 500, 3개월 딱 땡겨라. 행복한테 얘기해서 1,500. 행복한님한테 한 100만 원짜리 선물해가고. 말도 안 되는 영업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영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보험계약하는 게 어렵? 가가지고 18만 원 가입하려면 9개 회사 가입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왜 일당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또 다른 거 넣을 순 없잖아. 일당만 가입하고 9개 가입하는 거예요. 다양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네? 아, 저는 이제 그렇게 나이롱 입원할 게 아니어서 이제 다 처리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영업했다고 왜 보험이 어렵지?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죠. 자, 이런 재미난 얘기. 자, 그래서 보험은 자산으로 인지를 시키면 돼요. 이거를 가입하면 얼마를 낸다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걸 가입하면 얼마를 받는다의 포커스로만 상담이 되면 보험은 쉬워요. 상담 탭에 앉는 게 어렵지 앉은 사람한테 이걸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면 담보 중에서 이 사람한테 가장 꽂히는 담보 하나로 딱 들이밀어도 돼요, 사실은. 이 수많은 담보, 보장성 담보 중에서 사람마다 누구나 하나가 꽂히는 담보가 있다니까요. 꽂히는 담보가. 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택배 기사님들은 이번 일당 얘기하면 끝나요, 사실. 네, 이번 일당 얘기하면 끝나고 저기 뭐 오토바이 라이더들한테도 먹히는 담보가 있을 거고 있어요. 담보가 딱 있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딱 먹히는 담보가 있다고요. 암진단금 먹힌 사람 있죠. 아버지 중에서 협심증 환자로 스텐트 수술하신 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족 중에서. 그럼 그 무슨 담보 얘기해야지 먹혀요. 한 담보 네 가지만 협심증 스텐트 수술하신 분 친한 분 중에 어떤 담보 얘기하면 먹혀요. 담보 네 가지. 스텐트 수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 심장질환, 종수술, 중수술, 이대수술, 이대 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그런 거만 싹 가입해서 그러니까 협심증 걸릴 거란 확신을 가지고 딱 그 담보만 싹 가입해봐요. 사실 안 비싸잖아요. 이게 한 3만 원, 4만 원이면 진짜 빠방하게 가입하잖아요. 그럼 특히 갱신형 거기다가 그러면 진짜 빠방하게 가입하겠네. 보험 거 얼마 터져요? 이건 터진다는 편이 맞겠다. 엄청 나오겠는데? 하나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35세, 40세 사이의 남자가 그 정도 대략 보험료. 그래서 담보가 뭐라고요? 첫 번째? 진단, 허혈성 진단? 또 진단 또 뭐 있어요? 심장질환 진단? 또 뭐 있어요? 이대 수술, 이대 수술비, 종수술,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이렇게만 가입, 5개만 가입해도 억 단위 나와요? 보험료는 얼마예요? 2, 3만 원? 3만 원? 뭐하지? 갱신형으로 35세에서 40세면 3, 3만 원대로 억 단위가 나오네. 3만 원으로 20년 나면 얼마지? 36에 720만 원, 720 내고 억 단위 받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협심증 환자여서 아들은 나는 무조건 협심증 거 확신이 있거든. 이게 아버지가 협심증 환자면 우리 협심증은 걸리겠다. 그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지금 담배를 안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력이 있으면 그거 걸린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이론 공부하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나를 가야죠. 이 사람이 협심증 환자면 협심증 담보만 3만 원짜리 가입하면 돼요. 그냥 진짜로. 다른 거 뭘 가입해. 뭐 질병의자기 됐어. 그냥 협심증만. 협심증 보험 짜올게 내가. 협심증 보험 짜가요. 설계사님 협심증 보험 나왔잖아요. 정진선만의 협심증 보험 방금. 그 어디 회사가 제일 싼지 그것만 찾아내면 되겠네. 요렇게 했을 때 가장 싼 회사가 어디다? 대박인데? 협심증 플랜. 광고 때려서 기비 수집하세요, 그걸로. KB라이프에 싸요, 진짜? 그러니까 협심증 환자이신가요? 3만 원만 내도 1억 받아요. 이거 광고 먹히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먹힌다는 거죠. 누군가가 어떤 그 가정의 담보에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얼마를 받는 거에 관심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받는 건 일시금이지만 내는 건 월납보험료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할 때 세일즈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지금 주변들 했잖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 보험 설계 현업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보험에 대한 강의를 하려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지. 요거는 야 지금까지 다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지금까지 나쁘지 않았어. 근데 보험은 도대체 뭐 가리키려고? 이 고민을 저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만 생각해도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기존의 보험 설계사님,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보험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람들이. 그래서 설계사님조차도 비용을 인식한다. 근데 비용 인식 안 하려면 받는 보험금이 자산인 거예요. 얼마 받는 거에 포커스 하면 돼요. 근데 얼마 받는 건데 내가 앞에 이 사람의 재무 설계를 하고 그 앞에 대화를 쭉 해왔잖아요. 은퇴 설계도 하고 해왔잖아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대화를 했을 거라고요. 가족이 병원이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족력이 나올 거라고요. 가족력 뭐 있으세요? 고혈압. 요즘 고혈압 담보도 나왔잖아요. 고혈압이랑 당뇨 담보 나왔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고혈압이랑 당뇨 담보 나왔으면 전 진짜 영업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담보가 없었어요. 야, 고혈압이랑 당뇨 담보 있으면 야, 좋겠다, 야. 아, 그게 나오겠어요? 오씨, 나왔어요. 고혈압이랑 당뇨 담보만 팔아도 돼요. 예, 그 가족력이 뭐 있으세요? 보험 니즈를 잘 설명하시네요. 오케이, 여기는 설계사로 굶어 죽지 않겠어.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본인이 겪어버리셨으면 주변에 영업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근데 고객 중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고객 중 이런 분 있으면 보험을 가입하거나 설계사가 되거나. 예. 가족용 뭐 있으세요? 가족용 뭐 있으세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친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고객을 만나면 가족력 물어보면 그 가족력에 맞는 담보만 사실 딱 설계해줘도 돼요. 올리스크하면 좋죠. 보험료 비싸지고. 근데 보험료 대신 보험도 많아지고. 근데 그냥 가족력만 가입해도 돼요. 가족력 딱 그냥 3, 4만 원대에서 방금 이렇게 3, 4만 원대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오고 암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하면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면 상이 있으면 그거 다 가입하면 돼요. 가입하면 돼서 뭐 굳이 여러 개 가입할 필요도 없고. 근데 또 어떤 분 있어요. 아, 나는 그냥 이왕하는 김에 딱 깔끔하게 해줘. 깔끔하게 해줘다! 가입하는 거죠. 빠바박. 원래 그렇게 가입하는 거예요, 진짜. 니즈를 잘 파악하면 되는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목이 너무 자, 원래 보험의 시작은 서로의 위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보험의 역사부터 봐야죠. 십자군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남겨진 가족은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게 되었죠. 이때 동료 미망인들이 목사님께 도움 청했어요. 목사님, 신도들에게 작은 돈을 모아서 조금 달라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녀자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냐면 십자군 전쟁에서 남편 잃은 부인이 생계를 잃어져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때 창녀가 처음 생겼어요. 창녀라는 직업이 이때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험차에서는 창녀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때 이 시대에.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십자군 전쟁으로 물론 그 전 시대에도 그런 일이 여자가 몸을 파는 행위가 있긴 하겠지만 그 몸을 파는 여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한 십자군 전쟁에서 전쟁을 죽고 나니까 남편을 잃은 여자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교인 목사님께서는 이게 그거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 이러면. 왜냐면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종교 전쟁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는 귀족보다 상위 직급인 성직자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최초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보험 설계사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이거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보험 설계사처럼 헌금을 모으고 그걸로 나눠주는 이 보험 설계사의 행위를 한 게 목사님이라는 게 인지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난 보험 설계사 자격증 따는 거 어렵지 않아. 따? 왜냐면 기부보험도 많잖아요. 기부보험. 기부해가지고 한 1억 정도 기부보험 가입하면 1억 정도 하는데 뭐 80세 납하면 종신보험 1억 가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억을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1억을 헌금으로 내고 가는 거예요.
같이 있잖아요. 물론 매달 매달 3만 원 내는 것도 같이 있지만 3만 원 모아가지고 1억을 헌금으로 내고 가? 모든 교회 신도들이? 그럼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부유해져요. 100분이 돌아가시면 100억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내 자녀, 내 자녀랑 내 손녀, 손녀들이 이 교회 다닐 거잖아요. 교회에 계신 분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다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거기 사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긴 하잖아요. 성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니라 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책에 보면 보험 역사를 공부하는 책에 보면 보험의 역사는 이때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저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초의 보험의 시작은 서로의 위험을 나누는 것인데 십자군 전쟁 때 이때가 보험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위험을 함께 나누는 게 이제 보험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개가 있죠. 개라는 게 있고 결론은 뭐예요? 보험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함께 견디는 제도로 시작했어요. 이제로 시작을 했고 근데 산업이 되었지만 여전히 상호 구조예요. 산업화가 되긴 했어요. 결국 보험은 만 명은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은 만 명을 위해서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1위는 만 명을 위해서 만 명은 한 명을 위해서 보험은 대출이나 증권보다 더 가치가 딱 있잖아요. 만 명이 한 명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만 명이 한 명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만 명이 한 명을 위해서. 친척 만 명이 있어. 그래. 야, 우리 한 명 친척을 위해서 주자. 친척이잖아요.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왜 내?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뭐지? 만 명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 만 명 중에 한 명 되고 싶니? 아니, 되고 싶진 않아. 되면 안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시대에 가면서 결국 뭐냐면 이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보험 쪽에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마치 실력 있는 소수의 일타 강사만 시장을 이끄는 일타 강사 시장처럼 보험 쪽도 디지털화가 되고 AI가 되면서 디지털이나 AI를 영업 자기만의 그걸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일타 강사들한테 밀리는 것처럼 일타 설계사들한테 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랑 디지털이라는 플랫폼을 자기 영업 툴에 지금 못 넣고 있으면 이거는 경각심 세우시고 해야 돼요. 왜냐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 카톡이 어려웠는데 이제 누구나 쓰는 것처럼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이나 AI를 쓰는 실력 있는 설계사가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랑 소득은 높아질 거야. 왜 안정적이야? 왜 커져? 생명 29조. 연평균 수익률 3.3%. 매년 흑자나요. 27조 정도를 매달 보험료로 받거든요. 아, 매년 27조. 삼성생명이 내는 보험료가 매달 27조가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서 9조 정도가 보험금으로 나가요. 근데 삼성생명에서 매년 11조의 금융 수익이 발생해요. 자, 이게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돈을 27조를 받는데, 근데 나간 돈 9조래. 근데 금융 수익으로 11조를 또 본대. 뭐야, 무조건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근데 이게 27만 원, 9만 원, 11만 원은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조 단위 돈이 되니까 이게 나온 거야, 지금. 억 단위 안 나올 수 있어요. 조 단위 돈이 되니까, 이 조 단위 돈을 굴리니까 수익이 안정적으로 늦게 나는 거예요. 조 단위 돈이니까. 조 단위 돈이면, 그 뭐지? 저가 매수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카지노 가가지고 논리는 심플해요. 카지노에서 절대 돈 안 있는 뭐 만 원 1억, 2만 원 1억, 4만 원 1억, 8만 원 1억, 16만 1억, 32만 계속 두 배수 베팅하면 카지노에서는 잃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100번 연속으로 졌어? 그럼 101번째 두 배 베팅하면 돼요. 그러면 1000번 연속으로 졌어? 그럼 1001번째 두 배로 베팅하면 지금까지 번 돈 다 따는 거잖아, 이게. 카지노가. 근데 카지노가 베팅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얼마 이상 베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한 7번인가 8번 이상 베팅을 못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구조 안에서 보면 한 8번 연속으로만 지지 않으면 계속 두 배씩만 베팅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그래서 카지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가서 블랙잭을 하는데 했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8번까지만 연속으로 앉으면 무조건 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8번 연속으로 져가지고 큰 돈 잃었어요. 그래서 이거 수학적으로 맞는데 8번 연속으로 질 수 있구나. 8번 연속으로 져요. 바카라에서 홀짝 게임 하는데 어떻게 홀짝 게임을 한쪽으로만 걸면 8번 연속으로 질 수가 있지?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막 걸었다가 와, 큰 돈을 한 번 딱 잃고 어우 씨 이거 잃구나. 이거 확률 게임이란 게 있구나. 반대로 걸었으면 큰 돈 벌었잖아요. 자, 다시. 이 확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안전망이에요. 보험은 안전망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설계사님들도 사실 소득을 높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래서 보험의 본질과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설계사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죠. 예. 연금 제한은 상품 판매가 아니라 고객이 미래를 설계하는 일인데 고령화랑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질병이랑 장수 리스크 커져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질수록 보험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다는 거죠. 보험산업 설명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보험의 원리랑 산업의 시장 구조 설명드린 거예요. 보험 시장은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설계사의 안 좋은 이미지를 제거하고 나잖아요. 그럼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설계사의 안 좋은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심플해요. 이거 딱 하나 정책하면 끝나요. 뭘까요? 기본급 생긴 순간 끝나요. 왜냐면 대리점이나 보험사에서 막무가내 리크루팅 안 할 거니까. 딱 그거 하는 순간 게임 끝나요. 완전 정화작용 일어나고 고퀄리티 산업 되면서 고객님들한테 존중받는 설계사님만 남아요. 왜냐면 회사가 채용을 안 하는데, 설계사 아무나 채용 안 하는데 기본급 나가는 순간 끝나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보험의 원리랑 산업 시장 구조 이해됐죠? 사실 이거를 잘 깨우침 얻으신 분들은, 그래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좀 똑똑하신 분 중에 이걸 깨우치시니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노다지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친한 분들한테 막 얘기해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왜? 설계사님들이랑 하긴 해요. 로우 퀄리티여서 플링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셔. 이런 걸 하소연을 가끔 해요. 그리고 고객 관리 안 할 거래. 안 할 거래. 그냥 DB밖에 안 살 거래. 그냥 제일 답답한 게 DB는 살 거니까 플링크 구독은 안 하면 안 되니.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막 얘기해. 근데 구독료 그렇게 아까우세요? 한 달에 한 2만 6천 원밖에 안 되는데, 막 하다 보면 사전에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 마인드인 거야. 설계사가 로우 퀄리티 하니까 설계사들이 만나고 다닌 고객들만 가서 이제 내가 갖고 오는 것만 해도 자기는 일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장 설계 엉터리 해놓고 연금도 대충 해놓고 재무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분별한 상품화를 해놓으니까 본인은 그냥 만나면 다 계약 나온대요. 그냥 그건 있대요. 만나서 한 1년 이후에 나올 수 있대. 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1년 이후는 하니까. 그 사람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시장에서 사장님들이 자정 정화작용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줘야지 내가 돈 벌지. 고객이. 사람인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래서 자, 제3보험의 개념 왜 중요한가? 제3보험이라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소득보장보험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제3보험은 생손보호 겹쳐요. 담보별로 생손보호 구분 없이 별로 담보별로 손해율이 다 다를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담보별로 가장 저렴한 회사 다 하나씩 가입하면 가장 최적의 보험사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겠네요. 가장 저렴하고 담보별로. 담보가 한 100개면 100개 보험사를 가입하는 거겠네요.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통상적으로 한두 군데 하겠죠. 영업 현장에서 중요성. 그래서 고객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주치는 위험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의 종류별 이해를 보시면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소득보장보험이 있죠.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스터디 해주셔야 돼요. 왜 지금 재산보험이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가 보시면, 고령화가 빠르게 되면서 의료비랑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손보험 가입자 늘어나겠지만 의료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는 치료 비용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완치율이랑 치료 확률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치료해요. 문제가 없어요. 의료기술은 더 발전될 거예요. 의료기술이 발전된 속도는 앞으로 더 가파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질병이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있는 질병들은 계속 정복될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험금이 필요한 거예요. 추상적인 설명 대신 숫자랑 사례를 활용하시면 돼요. 사고 치료비가 1억이 들어가도 보험만 있으면 부담이 줄어요. 표적한 뭐 여러 가지 담보들 잘 가입해 놓으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거 그 자료를 저희가 단체방에 올려놔서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없으시면 또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3보험을 설명하고 제안하는 방법은, 의료비가 커질 시대일수록 큰 돈을 한 번에 감당하는 것보다 결국 작은 보험료를 미리 현명하다. 제3보험 현실적인 보험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의료비가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 결국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말은, 예전에는 의료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야 됐는데 이제는 각종 의료기술이 나오고 예방도 나오니까 내가 돈을 내면 살 수 있는데 돈을 누가 안 내겠어요. 빚을 져서라도 내죠. 그리고 뭐 친한 빚을 져서라도 내겠죠. 제가 그 소개 양식지도 다 끝나고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소개 양식지가 있거든요. 소개 양식지 막 하다 보면 소개 양식이 뭐가 있냐면, 정말 친한 가족, 뭐 이거 말고, 그러니까 배우자 말고 아무튼 가족, 또는 정말 친한 친구,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 이제 많은 언니든 뭐 사촌이든 정말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동생이에요. 진짜 미안, 나 안 걸렸다. 1,000만 원. 딱 1,000만 원 빌려줘. 안 걸렸어. 1,000만 원 빌려줘. 그거 어떻게 안 빌려줘요? 진짜 친한 친구인데. 안 빌려줄 수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못 빌려주는 건데,
안 빌려준다는 건 있는데 안 빌려줄 거냐는 거예요. 빌려주. 그럼 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빌려주고 나서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친한 동생의 설계사를 우연찮게 만났어. 제가 그 설계사입니다. 쌍욕 나오죠. 너 뭐 했냐 얘한테. 안 보면 안 뜬다는 건 안 해주고. 야, 나 1,000만 원 줄 수 있긴 한데 미리 해놨어야지. 이 말이 뭐냐면 의료비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안 걸린 거예요. 누구나 걸려요. 난 병원 한 번도 갔다 온 적 없는데 그래. 누구나 그래. 누구나 안 갔어 아직. 안 갔을 때 가입하는 거잖아요. 난 아니, 죽을 때 전에는 누구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병원비, 의료비를 낼 거를 미리 조금씩 소액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필요한 거 가입해가서 노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인 거예요. 결국은. 재산보험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시장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의료가 많이 발전하니까, 지식만 충분히 쌓고 고객을 상담하면 재산보험 가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건강, 의료, 그리고 여기서 좀 따진 게 있는데 요즘은 간병 때문에, 치매 간병 때문에. 치매 간병은 진짜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치매 간병만 잘 설명하면. 자기의 노후에 대한 치매 간병은 거의 100% 확률에 가깝잖아요. 간병은 특히, 간병. 간병이잖아. 입원을 했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노후에는. 소득보장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수록 사실 이제는 이지한기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여러분 간병 금액을 주는 것도 있지만 간병사를 보내주는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네요. 그게 사람 보내는 게 차이 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본데 보험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말에는 반발을 하셔도 됩니다. 보험 쪽에 한해서는 사전에 녹화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 설계사님은 또 핀잔을 주고 막 얘기를 해요. 간병인 지원보다 간병인 사용이 낫지, 뭐 간병인 사용보다 간병인 지원이 낫지 막 이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간병인을 사용을 하면 일당 지급, 하루에 얼마를 지급한 게 있고요. 간병인 지원을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사람 보내는 게 좋냐면 내가 사람을 받고 싶어도 요즘 간병인을 못 구해. 그래서 내가 간병인 구한다고 싶어서 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간병인 지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보험사에서 회사가 보내주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똑 간병이 딱 와요. 이걸 안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민원 걸어도 보험사가 민원 처리해주고 근데 이 간병이 별로다. 돈이 들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간병인 이제 사용보다 지원이 전 좋은 게 이런 면에서. 근데 단점은 비싸다. 비싸다. 사용보다 비싸다. 사용은 아마 저기 뭐지 가족 중에 누군가 간병을 하는 걸로 처리가 돼도 아마 일당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반대편인 사용 쪽은 이런 장점이 있고 지원 쪽은 그렇진 않고 무조건 보내주는 건데 지원했어. 제가 착각했어요. 사용이 더 싸졌어요? 지원이 더 좋아서 지원은 비갱신이 없어요. 지원은 비밀이 없어요? 지원은 다 비밀이에요? 다 이건 제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요 얘기만 고객한테 올려놔도 고객이 이거 가입 잘하겠네요. 저는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 담보만 고객한테 설명해도 고객이 잘 가입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 담보가 되게 매력적인 담보라 생각이 들어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자, 그러면 이제 재산보험 넘어가고 손해보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손해보험 영업, 재산보험 말고 정말 손해보험 쪽 영업 좀 많이 하세요, 혹시?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건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쪽 말고 손해보험 쪽 상품들 영업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온라인방에도 혹시 있으세요? 재산 말고 손해보험 쪽. 손해보험은 개인과 기업의 재산과 배상 책임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사님 입장에서 일반 보험 좀 영업하시는 분 계세요? 원수사점장님들한테 일반 보험 물어보면 이건 제 담당이 아니어서 일반 보험 담당자님 연결해 드릴게요. 일반 보험 연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일반 보험 판매하면 대부분 설계사 반응이 뭐야? 뭐가 이렇게 안 나와? 이 말 하는데 안 나올까요? 수수료가 이렇게 안 나와? 뭐야? 이런 이 말 할 텐데. 근데 수수료 많은 것도 있어요. 물건지가 크면. 손해보험은 지금 당장 눈앞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다루는데 자, 현실적으로 설득력, 언젠가 죽을 위험보다는 내 재산이 지금 당장 손해볼 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보험 쪽은 사실 재산보험보다 좀 매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업이 좀 쉽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손해보험 쪽은 영업이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필요하니까. 재산이 손해볼 위험을 고객 스스로가 느껴요. 그리고 의무보험도 되게 많아요.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많아요. 그래서 손해보험 쪽은 이제 배상책임보험부터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고민할 게 아니라 손해보험 쪽도 고민하셔가지고 고객들 영업 좀 도와주시면 좀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고객을 이제 앞에는 가만 고객을 고객으로 만들기 쉽잖아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자를 하시거나 뭔가를 점포로 운영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1,800만 명 있다라고 해요.
근로자가 아닌 소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자영업자들이 1,800명 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손해보험이 그분들에게 맞는 손해보험들이 다 필요해요. 손해보험도 꼭 스터디를 하시면 그분들이 고객이 되면 그분도 재산보험을 가입하거든요. 물론 수수료 면으로 보면 낮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산보험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손해보험에 대해서 좀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 공장 등 고객이 보유한 재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요. 화재, 도난, 수해. 이거는 설계사님이 억지로 필요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상품이에요. 사실 그렇게 영업은 어렵진 않잖아요. 일반 보험만 잘하시는 분들 보면 영업 어렵게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도 한번 봤는데 그분은 일반 보험 영업 하시면서 건강보험으로 연계 영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식으로 하시는데 개척을 해도 잘 먹히죠. 일반 손해보험 쪽은 일반 보험 쪽은 배상 책임보험 내 실수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어렵지 않죠? 배상 책임보험 그래서 남에게 물어줘야 할 큰 돈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상으로 책임하는 보험 가입하는 거고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이니까 더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손해보험과 자동차 보험 영업적인 의미는 이런 식으로 고객이 필요성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가서 삼보험 하시는 것처럼 어렵지도 않고 그냥 단순 보단 설명이 아니라 잘 비교해서 비교 결정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들도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비교 견적 내달라 그러면 그냥 거기 기존에 거 하세요. 굳이 저희 거를 안 옮기셔도 돼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번거롭게 옮기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생명보험 넘어갈게요. 생명보험은 손해보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넘어갈게요.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장이라 연금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가 제3보험인 건강보험 당연히 해요. 제3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공통이고요. 사망보장과 연금보장, 사망보험금, 연금보험. 연금은 우리 찍 많이 해왔죠? 사망보험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은행이나 증권사의 상품은 자산이 소진되면 지급도 끝나지만 보험사의 공신형 고객이 살아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잠시만요. 그 압축 파일 아닌 걸로 올렸어요. 자, 그래서 연금보험이 매력적인 이유는 앞선에도 쭉 설명드렸죠. 다이렉트 보험에서도 연금보험 판매가 꾸준히 일어났는데 고객이 스스로 가입하고 찾고 있는 상품이어서 고객한테 설명을 했을 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연금보험에 대한 스터디는 좀 꼭 필수시기 때문에 또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증권사의 연금펀드를 상품 경쟁력에서 좀 압도를 할 거예요. 금융상품의 상품 경쟁력은 정의를 내리면 뭘까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에서 경쟁력이 있다. 상품 경쟁력이 있다. 이건 뭘까요? 가성비, 수익률 다 의미 있는 말이죠.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금융상품에서 가성비가 있다. 그게 되면 내 돈보다 받는 돈이 많다라는 가성비의 수익률이거든요. 금융상품은 되게 심플해요. 얼마 내고 얼마 받는데. 그래서 얼마 내고 얼마 받는데. 그래서 얼마 빌리면 얼마 이자 내면 되는데. 그냥 이자율, 수익률, 대출이율, 그러니까 얼마 내고 얼마 받는 데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증권사의 연금보다 보험사의 연금이 매력 있는 거는 얼마 내고 얼마 받는 데에서 압도적일 수 있어요. 보험사가. 증권사보다. 짠짠잘 말고,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봐야죠. 총 얼마 내고 총 얼마 받아. 이걸 봤을 때 연금보험은 되게 매력적인 상품이고 연금보험은 증권사나 은행보다 매력적인 상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는 꼭 스터디를 더 잘하셔라. 연금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유동성이란 담보대출이에요. 3%대 수준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죠. 이거 설명드리고 보험의 진짜 가치 가족보호랑 자산 이전이겠죠. 당연히 가족보호랑 자산 이전 이거 뒤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연금보험과 사망보험금을 결합한 설계의 힘. 최근에는 가입자가 연금 수령 전에 사망 시에 확정 연금액 전부를 사망보험금으로 일시 지급하는 등 두 가지 목적을 결합합니다. 최근에는 가입자가 연금 수령 전 사망 시 확정 연금액 전부를 사망 후 지급하는 어렵다. 말이 기네. 좀 수정도 하긴 해야겠네. 심리적으로 안정감 제공하고 가입 명분을 명확한다. 자, 연금과 사망보험금 결합한 설계의 힘. 오래 살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을 받고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죠. 어렵죠, 여기 지금 보험에서. 자, 그래서 바로 이 어려운 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바로 상속설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장 설계 이후에 상속설계 바로 넘어갈게요. 고객의 생존과 사후를 모두 책임지는 세무설계 관점 위에서 상속설계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좀 봐주세요. 상속설계 의, 사망보험금의 의의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누구에 일어날 수 있는데 상속설계는 고민하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는 없긴 해요. 부모님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근데 여유 있는 부모님은 고민 안 해요. 왜냐면 주는 게 어디야?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이제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와, 헌금 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민하시는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가입하기 늦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빨리빨리 가입해야죠. 상속설계, 가족
수주 이런 거 필요하고. 자, 그래서 상속이 큰 그림을 설계하는 조력자가 좀 되어 드려야 돼요. 왜냐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상속 설계를 하고 싶어도 말을 못 꺼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력자가 되어서 같이 고민을 해드려야 돼요. 필요한 자금을 보험이나 증여나 여러 가지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품 판매라기보다는 이제 가족의 평생 재무기회를 완결 짓는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상속설계는 계약자가 이거죠. 유일하게 계약자가 수익자가 아닌 상품이 종신보험이에요. 금융상품들 대부분 보면 계약자가 다 수익자거든요. 계약을 하신 분이 이걸 돈을 내는 사람이 계약자잖아요. 이 계약 주인이. 근데 이 사람이 돈 가지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이 종신보험만 계약자가 수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랑 똑같다는 전제를 할게요. 지금 제가 말한 건 계약자가 피보험자랑 똑같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될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은 내고 내가 실컷 하는데 돈은 내가 한 푼도 못 받잖아. 이게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 안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이제 배우자분들, 아내분들을 만나면 아내분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아내분이 수익자가 되고, 아내분이 수익자가 됐을 때 가장 매력적인 피보험자를 찾는 거예요. 친정아빠, 친정엄마,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아내 입장에서는 누가 피보험자이지 가장 유리할까? 이제 고민해보겠죠. 수익자는 본인일 거니까. 아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수익자인데 누구를 피보험자로 할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수익자는 당신인데 피보험자를 누구로 종신보험을 가입할까요? 이게 종신보험 세일즈잖아요. 근데 종신보험을 못 팔아보신 분들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피보험자로, 이 사람한테 계약자를 해가지고 누구로 수익자를 할까요? 지금 이렇게 영업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입해? 누가 좋다고 가입해요? 나 죽고 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당신이 수익자인데 누구를 피보험자로 할까요? 누구를 수익자로 할까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익자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피보험자만 잘 잡히면 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죠. 주식 수익률 저리 가라요. 왜냐면 요거는 받을 확률이 아까 그 부장성 보험할 때 100%인 게 연금이랑 종신이라 했잖아. 이게 확률이 100%이잖아. 확률 100%로 수익률이 몇천 프로가 터지는 상품이잖아요. 이거 뭐 카지노에서도 말이 안 되는, 카지노에서도 수익률이 1000% 이상이 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종신보험은 무조건 10배는 받거든요. 물론 여기 이렇게 좀 그렇다. 나이가 많으신 분 10배도 아니고 두세 배밖에 안 날 수도 있어요. 나이가 정말 많은 분은 원금 내고 원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변액이든 아무튼 이게 있고 하면 적립금 더 주는 거 있고 하면 아무튼 몇 배 이상은 받는단 말이에요. 종신보험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자, 협업이 필요한 게 뭐냐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세무사랑 같이 하셔야 되고 이런 거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가입하신다라고 하면 테람은 이제 변호사님이랑 세무사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절세 전략이란 직업 말이야.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상속세율. 이건 좀 외우시긴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메모가 아니라 지금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우고 갑시다. 안 외우신 분들. 뭐만 외우면 되냐면 그냥 30억 초과 하나만 외우면 돼요. 30억 초과에 50%. 그러니까 50%면 얼마 초과? 30억. 30억 초과에 50%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아니면 저기 10억 10억 이하 30억 여기만 외워도 돼요. 누구나 40%에서 50%일 거예요. 10억 이하는 안 외워도 돼요. 10억 이하는 안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국세청에서 10억 이하들 잘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10억 이상자들은 40%네요. 30억 초과자들 50%네요. 그러니까 40% 아니면 50%네요. 그래서 30억 초과만 외우면 되네요. 40% 아니면 50%다. 40% 아니면 50%다. 30억 이하는 한 40% 생각하면 되고 30억 초과는 50%구나. 와, 많이 내네. 근데 이게 누진세율인 거잖아요. 5억, 10억만 넘어가도 내긴 해요. 20억 정도의 부동산이 있어, 20억. 20억 정도 된 사람은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다 보면 20억 정도 부동산 있는 분들이 있어요. 10억짜리 두 개들. 그분들 30년 후에 가치를 한번. 와, 축하한다. 20억. 20억 정도 갖고 있는 부동산 갖고 있으면 부동산 연평균 6% 정도 오르니까 물가가 5%인데 부동산 6%가 안 오른다? 말이 안 되죠, 사실. 매년 6%는 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10년에 60%는 올라요. 10년 60%.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아파트가 두 배 되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10년에 아파트 절반 정도는 된다는 거죠. 20년? 20년 지나면 딱 두 배? 20년 지나면 두 배 정도는 사실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될 수 있죠. 아무튼 자, 부동산으로 지금 연평 6% 가정시에 무리한 숫자 아니에요. 자, 115. 3%만 가정해도 50억. 부동산 가치가 115억이 되면요. 세금이 50억이에요. 그럼 다시 20억 부동산, 다시 30억 초과에 50%? 자, 20억만 갖고 있어도, 이거 사실 10억으로만 낮춰도 되거든요? 10억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대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파트가 10억짜리만 넘어도 상속세 대상자예요. 그거를 왜 안 알려줘요, 전문가가? 보험 팔러 가지 말고요.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눈앞에서 같이 물어보자. 야, 네 자산 얼마인지 얘기 물어보자.
그래서 얘가 30년 후에 연평균 물가 상승률 5% 고려했을 때 이게 얼마가 되는지 보자. 참고로 상속세율이 줄어들 것 같죠, 이게. 예전에는 50억 초과에 50%였는데 30억 초에 50% 내려왔어요. 네, 더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상속세는 누구나 낸다, 지금. 누가 상속세 이렇게 많이 거두는 이유가 되게 심플해요. 되게 이걸 들었을 때 전 국민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냐면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번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프라로 인해서 자기 돈 번 건데 이거를 부를 대물림한다는 거는 조선시대 때보다 더 신분에 대한 변화를 막는 나쁜 거기 때문에 네가 벌어서 네가 누리는 건 좋지만 자녀한테 넘겨주려면 50%는 세금을 내야 된다. 자기가 번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벌었다고 해서 자녀한테 그 공짜로 넘겨줘야 되냐. 자본주의는 그거 인정 못해. 절대. 왜냐면 네가 돈을 많이 번 거는 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 국민들을 같이 살아줬고 국가가 뭘 해줬잖아. 국민들이 너한테 해줬잖아. 연예인? 너한테 박수 쳐주고 네 거 시청해줬잖아. 근데 너가 누린 건 알겠는데 왜 네 자녀까지 대물림 해가지고 이건 조선시대보다 더 엄격한 신분에 대한 갭이에요. 조선시대는 장원급제라도 하면 한이라도 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장원급제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면 뭐예요. 그래도 재벌이 보다 안 되는데 돈이 200억, 300억 한 번 있는 집은 계속 그게 대물림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금 부동산으로 한 20억만 있어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20억만 있어도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그래서 부동산이 20억 정도 있는 사람 만나서 빨리 그냥 너가 앞으로 내 상속세가 얼마가 있을 것 같아라는 위험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거만 알려줘도 야, 그럼 나 어떻게 하냐? 이 현금 어떻게 준비하냐?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고객분들 만나서 잘 얘기해서 그 사망보험금을 1억 정도만이라도 준비하는 플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35가 아니라. 사망보험금 1억도 매력적인 수수료가 나오실 거예요. 네, 건강보험 파시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수수료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속세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재원 마련은 자녀 계약자 수익자 부모가 피임자인 구조를 통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서 활용한다. 연금이나 사망보험. 연금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남은 확정 연금액을 사망보험으로 지급한다. 연금 같은 경우에도 사망보험으로 지급한 컨셉이 있죠. 연금의 사망보험금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상속설계 핵심은 고객의 꿈과 자산이 후대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상속세를 내지 않는 금융상품은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으로 5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계약자가 자녀란 전제하에서는 계약자 자녀 전제하에서는 상속세 내가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50억을 받아도 상속세는 단돈 1원도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속 플랜을 같이 하는 거죠. 보험료 낼 돈을 그것만 매년 증여를 해서 그것만 증여세로 소액으로 내고 그 소액 낸 돈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하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한 층의 월세를 자녀로 등기를 바꿔서 한 층의 월세를 자녀 명의로 바꾸고 자녀는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로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가입하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사망보험은 여성이 싸니까 엄마 거로 잘 가입하면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자녀한테 오면서 충분하게 상속 플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상속설계 이런 부분들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질문 없으시죠?